자, 제가 매년 연초마다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바로 미국 기업 시총 순위 변화로 보는 투자 아이디어인데요. 같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매년 연초에 하거든요.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거는 2024년 초에 미국 기업들 탑 10이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탑 10. 오른쪽은 지금 현재 2025년 초 미국 기업 탑 10입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탑 10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시면요, 가장 큰 특징, 먼저 눈에 딱 띄는 건 엔비디아가 순위가 많이 올랐다. 5등에서 2등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반도체 기업들이 순위가 좀 올라왔다. 브로드컴하고 TSMC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 강력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아마존을 한 단계씩 밀어내고 이제 확 올라와 버렸고요. 그리고 이제 브로드컴과 TSMC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을 밀어내고 순위권이 좀 올라왔다가 특징이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왜 이걸 하냐면은 순위 변화로 보면 또 재밌는 게, 여기 주가 상승률로만 봤을 때는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작년에 미국에 있는 상위 10개 기업은 주가가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다 올랐으니까 다 잘했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순위 변화로 보면 상대평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잘했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애가 더 잘했으면 순위가 내가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런 관점에서 순위 변화 보는 게 상당히 좀 재밌고 인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실제로도 빅테크도 잘했고 워렌 버핏도 잘해서 27% 올랐지만 다른 애들이 더 잘해가지고 순위가 올라가 버렸죠. 다른 애들이 순위가 오르고 좀 덜 잘한 애들이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년 쌓고 있어서 지금 6년째 쌓고 있습니다. 지금 6년째 매년 초에 이걸 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 저도 보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보시면 엔비디아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 동안 매년 초에 있었던 시가총액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건데요. 2022년 초에 엔비디아가 혜성처럼 7등에 진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24년에 작년에 5등으로 가고 이번에 2등까지 올라가는 거죠. 물론 연중에 1위 하기도 했었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공평하니까 연초 기준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도 대단하고 AI 시대가 지금 개막해서 이어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흐름 아닌가. 이 순위 상승하는 거는 좀 눈여겨보긴 봐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년 이걸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이거 더 올라갈 게 없는 게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010년부터요 애플도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자, 애플이 2007년에 혜성처럼 4등으로 등장을 하고 2009년에 3등으로 올라가서 2010년부터 애플이 1등을 하고 지금까지 애플의 시대입니다. 물론 2018년에 애플이 마이크로소프트랑 잠깐 순위를 내주긴 했어요. 이때 2018년이 트럼프 1기 미중 갈등 때문에 최대 피해주가 애플이 내려가고 잠깐 마이크로소프트가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애플이 그때 제외하고는 2010년부터 11, 12, 13, 14, 15 해가지고 2025년까지도 애플이 1위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진짜.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0년부터 애플이 주르르르륵 해서 15년째 사실상 이제 1위 왕좌를 놓치지 않고 있고, 물론 엔비디아가 1등 한번 갔었죠. 근데 이제 동일한 기준일 때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등으로 밀려납니다.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부동의 2등이었거든요. 탑2에 1등까지도 갔었었는데 이렇게 밀려납니다. 요것도 이제 특징이고, 그리고 테슬라는 21년에 이제 순위권에 진입해서 6등으로 왔다가 5등, 지금 7등, 7등입니다. 그죠? 지금 7등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 팬분들은 미래 1등 테슬라가 갈 거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이제 테슬라 주주로서 너무 그러면 기분 좋은 얘기겠죠.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제 제가 너무 설레발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테슬라가 이기든 엔비디아가 이기든 마소가 이기든 애플이 이기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다들 올라주면 좋은 거죠.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한 5년 뒤에 시총 1등이 누가 돼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주가가 올랐네 이게 아니고요. 오늘 주가 떨어졌다, 내일 주가 빠진다, 이거보다도 조금 길게 보는 거죠. 이제 시대 변화를 보여주는 게 일부러 연 단위로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길게 한번 봐보자는 거죠.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미국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실 거 아니라면은, 이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5년 뒤에 누가 1등이 됐을까 될 수 있고, 전혀 몰랐던 새로운 기업이 또 나타나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던 기업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겠죠.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그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던 기업이 사라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같이 꾸준히 한번 모니터링 해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저는 이제 이것도 흥미롭더라고요. 워렌 버핏은 정말 끈질기다. 10등 안에 꾸준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빠져요. 그 애플이 등장하기 전부터도 워렌 버핏은 10등 안에 들어오는데, 단 탑5 안에는 못 들어오고 한 5등부터 10등 사이 계속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나요? 이것도 무슨 AI 시대에 올라타지 않아도 저렇게 참 버티고, 하락장에도 잘 버티고. 그래서 제가 얘기 나온 김에 봤는데, 버핏이 지금 어떤 기록을 세우고 있냐면 9년 연속 무손실인 거 아시나요? 제가 버핏도 자료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놀라웠던 게,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하락장이 있었거든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해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방어력만큼은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되지 않나요, 진짜?
아무리 뭐 은퇴가 앞두고 있다고 하시긴 하지만 심지어 작년에도 시장을 압도했어요. AI 기술주 그런 것도 없이. 심지어 애플을 팔고서도. 물론 오른쪽 보시면 S&P 500 대비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솔직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방어력만큼은 진짜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야, 제가 다시 봐도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에 증시가 하락장이었을 때도 플러스 마감했고 2018년에도 트럼프발 미중 갈등 때문에 증시가 박살났었을 때도 버크셔는 또 플러스 마감할 정도로 대단하죠. 방어력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 10년의 연평균 상승률은 증시랑 거의 비슷하긴 해요. 이겼다 졌다 하면서 냉정하게 버핏이 11.7%, S&P 500이 11%니까 약간 우세하긴 한데 방어력 측면에서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손실 안 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주식이 곱셈처럼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10배 벌어도 마지막에 막판에 한번 삐끗해 하면 그냥 상장 폐지되고 번 돈 다 날아가는 거 한순간인 거 고성장주나 고리스크 관련된 투자 레버리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투자는 또 이렇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우상향하는 것도 또 방법이니까 또 이런 스타일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끈한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크셔 안 좋아하시겠지만 조용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크셔 같은 스타일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스타일 차이인데 아무튼 그래서 워렌 버핏이 10등권에 이렇게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 요 안에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 싶긴 합니다. 자, 그리고 11등부터 20등도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순위 변화 보면 좀 특징이 보이거든요. 1년 동안의 특징이 10등권에서 가장 잘한 거는 월마트랑 코스트코가 약진했습니다. 아, 월마트가 이렇게 좋았을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월마트가 이게 16등에서 12등으로 4계단 올라오고 코스트코도 20등권에서 10등권으로 올라옵니다. 저는 이제 코스트코는 보유하고 있는데요. 코스트코도 올해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뭐 더 샀죠. 뭐 몰랐죠. 작년에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몰랐을 텐데 뭐 빅테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월마트랑 코스트코가 너무 좋았습니다. 작년에 인플레이션 대응한다고 미국 소비자들이 식료품 사러 월마트랑 코스트코 잔뜩 간 덕분이라고도 많이 분석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AI 수혜주 오라클도 순위 7계단 올라서 10등권에 들어옵니다. AI 주식들이 역시 좋았습니다. 그리고 21등, 30등 분석해보면요. 확실히 헬스케어 제약주들이 안 좋았습니다. 여기 이제 노보노디스크. 여러분, 노보노디스크라고 비만약 2대장 들어보셨죠? 일라이 릴리랑 노보노디스크라 그래서 비만약 2대장인데 지금 많이 빠지는 거 아시나요? 노보노디스크가 고점 대비 40% 가까이 빠져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보고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해서 볼 정도인데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비만약 장난하게 많이 빠졌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많이 빠졌고 일라이 릴리도 좀 많이 빠졌고요. 한 10% 넘게 빠진 것 같고 존슨앤존슨부터 해서 화이자 제가 한번 배당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주들 지금 완전 부진한 상황입니다. 제약, 헬스케어, 민간보험 순위도 다 급락 중이고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리고 의외로 넷플릭스가 되게 잘했죠. 넷플릭스가 순위가 14계단이나 오르면서 1년에 83%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OTT, 넷플릭스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구독자 잘 늘어나고 요금 인상에도 끄떡도 없는 것 같고 세일즈포스, SAP 이런 것도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인데 순위 급등 역시 AI주들이 강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0위권 안에서 한번 이렇게 특징을 봤을 때 헬스케어가 약했고 AI주들이 강했고 반도체도 강했고 그리고 특이하게 월마트, 코스트코 같은 유통회사들이 강했다. 인플레 해지에 위한 소비자들의 행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순위 급상승주들 제가 한 번씩 관찰하거든요. 왜냐하면 급하게 올라오는 애들은 이제 추세를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100등 안에 들어오고 50등 안에 들어오고 30등 안에 들어오고 이러면 또 10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후보가 되기 때문에 보는데 팔란티어의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순위가 2024년 초까지만 해도 200등 밖에서 있어서 제 리스트에 밖에 있었던 애인데 순위권 기준으로 지금 몇 등이냐면요 59위입니다. 여러분 59위. 와 59위면 제가 알기로 거의 코카콜라 펩시급이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59등. 팔란티어보다 미국에 큰 기업이 5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엄청 크지 않나요? 순위가 뭐 200 몇 등이 한 번에 올라와 버렸습니다. AI와 방산 혁신주 그냥 안 끼는 데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방이 뚫렸다 그러죠. 상한선이 없습니다. 갖다 붙이면 팔란티어 영역이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세로 레벨업 말 그대로 순위권에 들어왔고 59등 지금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이고 그 외에 좀 특징이 여기 금융주들이 많습니다. 골드만삭스, 블랙락, 모건 스탠리 등등의 이런 기업들 특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 금융주들이 역시 이제 규제 완화 기대감 덕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시대에. 그리고 미국 경제도 생각보다 잘 버티면서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순위가 막 20계단씩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금융주들이 엄청 좋았거든요. 트럼프가 규제 완화해주면서 월가 엄청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그때도 인수합병, M&A 이런 거 다 허용해주면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런 애들 완전히 수혜를 받았고 블랙락 같은 애들도 자산운용사, ETF 호조를 이루면서 순위 말랐는데 지금 이런 것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AI 인프라, 이제 전력 관리 기업인 이튼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기업 넥스트에라 이런 기업들도 순위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월마트, 코스트코도 순위가 올랐다. 그래서 신규 진입한 팔란티어가 100등 안으로 한 번에 들어온 특이한 주식이었고, 이튼이라고 하는 AI 인프라 관련주도 117위에서 91위로 올라와서 제가 이제 100등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런 기업이었다. 나머지도 이제 순위 급등한 주식들 위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반대로 이제 순위가 급락한 주식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이게 역발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시대 변화로 순위에서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기업들일 수 있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역시 아무래도 가장 많이 빠진 건 인텔이었고요. 인텔은 100등 밖으로 밀려납니다. 이제 38등이었는데 인텔 되게 큰 기업이었는데 지금도 크긴 큰데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88계단 내려가면서 100등 밖으로 밀려나고요. 나이키도 55등 정도 되는 회사였는데 104등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이제 방산주들 여기 써있지만 팔란티어라는 방산 혁신 기업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드론 이런 걸로 바뀌면서 전통 방산주인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이런 기업들은 순위가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도 영상에서 소개드렸지만 지금 머스크와 트럼프가 방산 눈먼 돈이 너무 많다, 지출 삭감해야 된다, 전투기 예산 줄이고 무인 드론 만들 거다 하니까 이런 전통 관련주들도 그런 우려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고요.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종전 휴전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비슷하게 보험이나 헬스케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라이 릴리, 비만약,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민간보험회사, 노보노디스크, 화이자, 존슨앤존슨 등등 제약주들은 웬만한 건 다 순위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료 부분, 헬스케어 부분, 지출 삭감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딱 전형적으로 이 두 부분이 트럼프 피해주입니다. 머스크 트럼프 피해주로 지금 완전 지목되고 있는 애들이 순위가 내려간 게 딱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잘 아는 배당주나 소비재가 영 약했습니다. 나이키, 과자 만드는 몬델리즈, 펩시, 스낵류, 스타벅스도 안 좋고요. 여기 순위가 내려간 기업들 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맥도날드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두 가지로 아마 댓글도 나뉠 것 같은데, 전통적인 애들이 지금 눌려있을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너무 과도한 우려다,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그동안 많이 해먹었던 100년 역사를 가진 전통 방산 기업들 시대가 저물고 이제 새로운 드론주들이나 우주 관련 기업이나 팔란티어 같은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겠죠. 이게 이제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게 1년마다 보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눌렸던 애들이 또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계속 순위가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확 답드리긴 어려운데 어느 정도 시대 변화가 반영되고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과거에 기록을 해놨던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넷플릭스가 디즈니를 추월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미디어 시대 변화가 딱 본격적으로 된 때입니다. 넷플릭스의 OTT가 본격적으로 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을 때. 전통 미디어 강자하면 디즈니였는데 이제 넷플릭스 시총이 훨씬 높은 상황이 돼버렸고요. 테슬라가 등장했을 때 자동차 기업들 추월하고 엑스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 다 추월했을 때 이제 운송 에너지 쪽은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운송 영역을 다 맡을 거라는 지금 기대감이 다 반영되고 있는 거고, 모빌리티 관련된 강자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처음 등장했을 때 대비해서 하나둘씩 반도체 전통 강자였던 인텔, 삼성, TSMC 추월하면서 지금 이제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있듯이, 또 이제 지금 팔란티어 같은 기업도 전통 방산주들의 이제 시대가 조금 저물고 상대적으로 이런 신흥 강자들의 시대가 또 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순위 변화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 얘기가 다 맞다는 게 아니고 과거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한번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시총 순위 변화는 시대 변화의 흐름을 또 반영하는 하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언젠가 여기 또 다음에 얘기할 때 4번 뭐 팔란티어가 방산주를 추월한 것도 방산의 어떤 시대 변화의 증거였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몇 년 뒤에. 이때가 이제 과거 사례가 될 수도 있겠죠. 각 분야가 계속 시대가 돌고 돌면서 또 신흥 강자가 나오고 전통 강자가 저물고 이러니까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럼프 2기 시대가 반영되면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전통 국방, 방산, 헬스케어 지출을 완전히 줄이겠다 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약간 주가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반대로 이 분야의 혁신주들은 오히려 돈이 몰리는 헬스케어나 민간보험 쪽에 이제 AI 혁신 기술 관련주들은 오히려 오르고 있고, 방산도 전통은 약하지만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매년 초에 제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저도 공부하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아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고, 5년 뒤에 시총 탑5 순위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같이 한번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5년 뒤에 1등이 누가 됐을까 너무 궁금합니다. 이제 좀 그런 긴 관점으로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시총이 올라가는 애가 있고 시총이 내려가는 애가 있는데 그런 애들이 또 시대 변화의 흐름인지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볼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제가 이것도 딱 1년 전에 요 시간에 보여드린 장표 그대로 갖고 온 건데요. 그때도 긴 관점으로 한번 보자,
80년대 PC였고 2000년대 인터넷이었고 이제는 AI 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장기 관점으로 AI 승자가 누가 될까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듭니다. 모르면 ETF가 최고죠. 나스닥 ETF, AI ETF 이런 거 분산 투자 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2025년을 맞아서 소몽의 미국 주식 베이직 클래스가 출시되었습니다.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정보들도 없어서 정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어느덧 미국 주식 투자 10년 차가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때 누가 이걸 제대로 좀 알려줬더라면 그랬으면은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목표했던 수익에 더 빨리 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좀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런칭한 베이직 클래스는 그때 정말 답답했던 저의 미국 주식 입문자 시절 궁금증을 떠올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왜 앞으로 미국 주식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부터 세금, 수수료, 환전, 그리고 증권사 선택 이런 기본 정보까지 다 담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딱 맞는 우량주만 속속 골라낼지 또 이걸 언제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전적인 정보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유용하게 쓰고 있는 필수 모바일 앱이라든지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필살 꿀팁인데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미국 주식 정보를 빠르게 찾거나 개별 기업 분석을 훨씬 더 쉽고 간편하게 하는 방법, 그 노하우까지도 모두 이번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미국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스스로 공부하고 투자 판단을 직접 내리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께 이 베이직 클래스가 최고의 입문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과 더보기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